한번 볼까요? 광역시설인데 개념 한번 볼까요? 개념. 여러분 광역시설에서 아는 말이 하나 나왔네요. 어떤 말이 하는 말입니까? 그죠? 광역이란 말이 하는 말이죠. 광역도시 할 때 배웠잖아요. 광역도시에서 광역이란 말은 넓다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넓다는 개념보다는 좀 구체화시키면 어디에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광역시설한 것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다음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죠. 그럼 광역시설이에요.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자, 한번 정의함 내려볼까? 별거 없습니다. 뭐 중에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입니다. 광역시설도 뭐 일종이더라? 기반시설 아닙니까? 왜 그래? 광역시설의 개념입니다. 광역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잖아. 그 광역시설이 뭔데? 그러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걸치는 시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해석하면 이래 나와요. 도로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도로가 있죠. 그게 광역시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화장장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죠. 그럼 광역시설입니다. 수영장 중에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쓰죠. 그러면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그죠? 이게 넓죠. 광역시설은 뭐 중에서? 간짜장은 짜장면 중에서 볶은 걸 말한다. 간짜장이 넓은 개념이고 짜장면이 넓은 아니 별거 아닌데 개념을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설치할까요? 어떻게 설치할까요? 다 배웠다니까. 기반시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한다? 관리계획으로. 기준은 령으로 정한다.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국가가 광역시설을 관리하면 중앙관세에 장려하고 지자체 가면 조례로. 아니 다 배웠잖아. 뭐라고 했어요? 기반시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일반적 기준을 따라간다. 기반시설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을 하니까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반적 기준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말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을 공부할 때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못 배운 분들도 많은데 광역시설이 따로 있고 기반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반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광역시설은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시설의 종류를 외우면 안 돼요. 광역시설의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고 광역시설은 역할에 중점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라 하더라도 자 해볼게요. 제가 서울에 여러분들 광화문 쪽에 보면 세종로라고 있어요. 세종로. 도로 맞습니까? 맞죠? 맞잖아.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알죠? 세종로가 무슨 광역시설이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게 기반시설인 거예요. 근데 외곽순환도로, 도로 맞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도로 맞습니까? 맞죠? 근데 광역시설 이다.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기반시설로 불러도 되고, 뭐로 불러도 돼요?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산, 봐요. 남산 터널, 도로 맞습니까? 맞죠? 광역시설 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종류는 안 중요해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 그 기반시설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역할을 하면 뭐로 불러도 된다?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그래서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공계시설의 일반적 설치 관리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에 나왔죠? 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해만 하면 별거이거든요.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공계시설의 일반적 설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당연하지. 하지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있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법에서 둘 이상 떴다 이라면 항상 뭐 한다? 협의합니다, 협의. 되면 좋고, 안 되면 싸우죠. 협의가 안 돼 싸우잖아. 그러면 시군에 싸우면요. 위에, 시도가 싸우면, 그래, 항상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근데 그 시군이 동일한 도 안에 있더라.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봐봐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이렇게 하는데 둘 이상이 걸쳐 있다 보니까 광역시설의 특징이 두 개 이상이 걸쳐 있다 보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특광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근데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수 있죠.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어요. 경기도 안에 있더라.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설치 관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있어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있어요. 그거는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이 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니까 도시공객시설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인천에 있다고 해서 그게 인천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천국제공항이 별말 없으면 중앙관세의 장 누가 돼요? 공항은 중앙관세의 장이 누굽니까? 공항은 중앙관세 행정부서가 어디에 속해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잖아. 그러니까 누가 돼? 별말 없으면 누가 돼야 돼? 국장이 된다니까. 중앙관세장이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을 국장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인천국제공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냐고. 안 하잖아. 그죠? 누가 합니까? 응? 인천국제공항 공사라고 있다고요. 거기서 하잖아. 법인에서.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법인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법인을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 중에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맞겠습니까? 법인이 없는 게 맞겠습니까? 법인이 없죠. 아주 예외적으로 있죠. 아주 예외적으로. 여러분 철도 KTX에 KTX 누가 관리합니까? 예? 그죠? 옛날에는 누가 했냐면 철도청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철도청. 우리나라에 지금 철도청이 있어요? 없어요? 철도청이 없잖아. 에이, 왜 그래? 옛날에 철도청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철도공사, 영어로 코레일, 법인을 만들어놨잖아요. 법인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가면 중앙관세장, 지자체 가면 조례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광역시설 같은 경우에 법인이 있으면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없으면
아, 왜 그래?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지. 원칙으로 가야지. 없으면 원칙으로. 이제, 있으면 이제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됐죠? 우리 생활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다 했는데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특공시설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특공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치 관리는 도시공개시설의 일반적 관리 기준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둘 이상의 특공시군이 걸쳐 있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잘 되면 되는데 잘 안 되고 둘이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이 동일하죠. 그럴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관할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관할이 다른 경우는 언급이 없어요. 다르면 뭐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자꾸 월드컵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법인. 있으면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공개역 시설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건데 도로가 이래 있거든요. 도로가 이래 있는데 여기까지가 만약에 서울이고 여기까지가 만약에 경기도죠. 그 눈을 치워야 돼. 눈이 와가지고. 근데 어디 가면 눈이 쌓여 있습니까? 적경지에 가면 눈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도대체 뭐 보고 다니죠? 밖에 나가면. 뭐나요, 이런 거. 왜 그런데라니까 관리 주체가 달라가지고 얘들이 안 한다고. 이까지가 우린데, 누구들이 해야 됩니다. 제설을 어디까지 한다? 여기까지 딱 합니다. 안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답답하냐면 시민들이 답답하죠. 이런 경우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지금은 많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특히 여기 지금 보면 과천과 안양을 넘어가는 곳들이 있거든. 경계선이 없잖아. 경계선이 있나? 없을 건데요. 없어요. 근데 외관상으로 표시가 확 나요. 제가 보기에도 확 나요, 지금. 외관상으로. 과천 쪽에 있는 거하고 안양 쪽에 속해 있는 거하고 서울 쪽에 속해 있는 거하고 외관상으로 경계선에 확연히 납니다, 확연히. 이런 경우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데 가보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까지가 포장도로입니다. 갑자기 비포장으로 바뀌어요. 아니 많다니까 가보면 왜 그런 데라고 하니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기반시설인데 이게 관할직이 다르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지역에 서울하고 경기도가 걸쳐 있죠. 그러면 뭐 때문에도 많이 싸우냐면 설치할 때 돈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구 돈 더 많이 내라 이러니까 우리가 왜 내는데 누구들이 내야지. 그래 막 싸우다가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조정하고 결국 안 되니까 누가 해줍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싸우니까 누가 해줄까요? 국가가 조정을 해주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1,000억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60% 내고 경기도에서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수도권은 특히 그런 게 심한 게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교통 분담금 때문에 심합니다. 그게. 그죠? 서울에 있는 차가 어디로 와요? 경기도로. 차비를 2번 냅니까? 1번 냅니까? 1번. 옛날에는 2번 내야 돼요. 옛날에는 2번 내야지. 1번 내고 가려고 그러면 요금이 비싸. 시외버스를 타야 돼. 시내버스 타고 못 와. 아이가? 옛날을. 지금은 1번 타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지하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날아가잖아. 더군다나 뭐 합니까? 1번 찍고 지하철 탔다가 버스 찍고 버스 타다가 또 내려가 또 찍고 막 여러 번 찍잖아. 그럼 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분쟁들 내지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 지자체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한 번씩 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공동구가 나오죠. 공동구는 여러분들 앞에 한번 가볼래요? 앞장에 8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82페이지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박스 있죠? 유통공급시설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칸에. 찾았습니까? 그 맨 끝에 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공동구가 나오죠. 그 공동구도 뭐의 일종이냐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도시공개시설입니다, 여러분. 자,
설명드릴게요. 공동구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버렸죠.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공동구 한번 설명드려볼게. 공동구. 공동구는요, 원문이 뭐냐면요, 이거요. 공동, 지하, 매설, 구를 줄여가지고 공동구이랍니다. 공동지하 매설구를 줄여가지고 공동구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래 나오겠죠. 이 지표가 있거든요. 사람도 다니고 차도 이렇게 이제 다닙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지하에 맷을 해놓은 커다란 구멍이죠. 그 지표 아래에 커다란 터널이 뚫려져 있어요. 이 터널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매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하수구도 같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관리하는 데를 뭐라 그런다? 공동구 이래 부릅니다. 보신 적 있죠? 아니면 실제로는 못 봤는데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서라 이러면 도망가면서 니 같으면 쓰겠나 이러면서 쫙 도망가고 막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동구입니다. 여기 있어 없어요?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지하에 있어요. 구도심가에는 없어요. 왜냐면 전봇대가 여기 없잖아. 그죠? 전기를 갖다 설마 무선으로 쏘진 않을까 아이가? 그럼 전선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지중 매설을 몰리는 겁니다. 근데 구도심가에 가면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전봇대가 있죠.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동구가 없어요. 구도심가에는요 공동구 설치 못 합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요 거미줄처럼 엮어줘야 돼요. 지하철 공사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하철 공사야 지하철은 라인을 깔아버리면 되거든요. 1, 2, 3, 4, 5, 6, 7, 8, 5선 딱 깔아가지고 네가 와서 타라 이겁니다. 근데 공동구는요 네가 와서 전기를 가져가야 됩니까? 니한테 공급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미줄처럼 엮어줘야 되는데 구도심가에는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주로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신도시죠. 신도시 안에 있어요. 신도시에 가면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택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무슨 공사를 할까요? 제일 먼저 택지를 갖다 만들 거 아니야. 막 구릉지가 이래 있고 그죠? 야산이 있고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이래 있다 그러면 이걸 싹 다 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밀고 제일 먼저 공사를 뭐부터 할까요? 도로공사를 하면 안 되죠. 도로공사를 먼저 하고 공동구를 깔면 안 된다고. 뭐부터 하고? 공동구를 먼저 깔아핀다고. 깔고 공동구를 깔면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거다. 여기는 상가가 들어올 거다. 여기는 시청이 들어올 거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도시계획에 다 정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들어올 위치에다가 공동구를 배치를 딱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집집마다 지금 우리 한겨울 아닙니까? 집집마다 냉난방, 특히 난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가지고 물을 데워 쓰지는 않잖아요. 물 데워 쓰나? 아니죠. 우리 학원이 뜨신 물이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전국 학원 중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학원이 몇 개 없습니다. 전국 학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학원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학원이 우리 학원밖에 없다고. 진짜라니까. 뭐 다른 데 나온다고 어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동구는 난방이라는 게 지역 난방 공사라는 게 항상 있다고. 신도시 외곽지에 가면. 거기서 뭘 합니까? 난방 거기서 공급을 다 해준다니까요. 뭐로 공급해 줍니까? 난방을 뭐로 공급하냐고.
지하 갈로를 통해서 공급을 하잖아. 이게 공동구입니다. 이것도 뭐의 일종이더라?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공동구만 따로 떼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설치 관리 기준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서 그래요. 이게 일반적 기준을 따라가면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공동구도 논점이 두 개입니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아까 도중객 시설도 두 개 있거든요.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잘 들어봐봐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일정 사이즈는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조그마한 신도시 만들면서 공동구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5개의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에서 공동구를 설치합니다. 5개의 신도시입니다. 5개의 신도시가 어디냐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 인대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럴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할 때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안에는 계획의 내용 중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포함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비용은 도시공객 시설은요, 별도로 별말 없으면 누가 비용을 내게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내야 돼요. 누가 낸다고요? 사업 시행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근데 공동구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내기는 내는데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내 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거든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 통신을 쓸 수도 있고 가스를 쓰기도 하고 전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얘들이 공동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준다고. 그 얘들이 뭘 받아가요? 사용료를 받아가잖아. 사용료를. 공짜입니까? 유료입니까? 유료. 수익사업을 한다고요.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얘들이 공동구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무임승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럴 수 있잖아. 봐봐.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전기가 킬로와트당 700원을 받는 거야. 싫어. 근데 사우디에 가니까 전기를 갖다 킬로와트당 70원밖에 안 받는 거야. 10분의 1로 싸. 그래서 내가 사우디에 전화해가지고 야 전기 좀 넣어도 이러면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무슨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독점이에요. 독점.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난방이 예를 들어서 분당에 가니까 난방이 톤당 만약에 360원이야. 근데 일산에 가니까 260원이야. 오이씨, 일산이 100원이나 싸네. 일산 난방공사에 전해가지고 우리 집에 난방 좀 넣어도 이러면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되죠? 그러니까 독점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독점 사업을 하면서 뭘 합니까? 수익 사업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동구를 사업 시행자가 돈을 내가지고 무임승차하면 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누가 낸다? 사업 시행자하고 누가 하고? 야들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점용 예정자라 불러요. 공동구를 점용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인 사람들. 그래서 점용 예정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비용을 같이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점용 예정자들은요 비용을 무한정 내지는 않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 시설의 설치 비용이 절감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동구가 있으면 한전은 전봇대를 안 세워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한전이 전봇대를 세울 때 그 지역에서 100억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100억 범위 안에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야 되겠죠.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한전에서 안 들어가. 우린 전봇대 세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공동구 안으로 들어갈 때요. 공동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시험에 놓은 건데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치는 시설이 2개 있어요. 그게 유달리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유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게 왜 잘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계속 낸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올해 마구마구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 2개는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되면 공동구의 위치, 그 다음에 설치 시기, 이런 것도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돼야 안 돼요? 일간신문에. 공동구가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갖다가 안에 설치했으니까 언제부터 공사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그럼 이걸 갖다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개별 통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거 시험에 놓은 적이 있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안 돼요. 공동구 위치나 이런 것들이 기밀은 아니지만은 만천하에 공개될 이유는 없다. 왜?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몇몇 안 봐봐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테라나드는 어디를 점령하려고 할까요? 요 시설을 장악하면 도시를 장악합니다. 특히 요즘은 뭐를 장악하면 게임 끝나버립니까? 통신이죠. 통신을 딱 잡아버리면 그냥 도시는 도시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할 때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되고 특광시장 군수만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 공동구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공동구 한번 볼까? 작년에 나왔거든요.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 매설물인 전기수도 가스 통신 난방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공동구가 설치되면 이제 도시 미관이 좋아지죠.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의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가 얼마를 초과할 때 200만원을 그러니까 일정 규모는 돼야 됩니다. 신도시라고 무조건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일정 사이즈는 돼야 되겠죠.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라. 자, 공동구를 설치하는 곳이 어딘데? 그러니까 6개. 이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이건 안깁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면 5개이면 5개의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 5개의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 신도시가 뭔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5개 플러스 한 게 뭐라고? 정비구역. 에다가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체크만 해두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만들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할 수 있습니까? 포함돼야 됩니까?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 의무입니다. 공동구 설치했는데 우리는 싫다 안 들어갈란다 전봇대 세울란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지역에 보니까 쓰레기도 공동구로 실어 나르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냥 그거 빨아들입니다. 그 흡입기를. 근데 그게 문제가 많다더라고. 흡입 때문에 압력이 엄청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터지겠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겠네. 공동구가 설치되면 169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가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도. 벌써 4번째가 나왔습니다. 15, 85, 785, 78 동글동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라. 별거 아닌데 이걸 왜 자꾸 내는지 나 모르겠어요. 생이 또 났어요. 이거. 아무도 안 틀렸죠. 절차. 공동구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개별 통지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뭐 만천에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공사기간 안에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고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인 전봇대를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인 전봇대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철거하고 도로는 뭐 해야 된다? 원상 회복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비용.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냅니까? 점용 예정자하고 누가 낸다고 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해당 시설 전봇대를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내놓으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비용을 때로는 보조 융자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지자체가. 그 다음에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관리는 아무나 관리하면 안 된다고 했죠. 누가 관리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지가 직접 관리하기 못하겠죠.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안전유지관리계획 요거 출시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됐습니다. 관리비. 관리비는 어떻게 내냐면요. 점용하는 사람이 내야 돼요. 뭘 비례한다? 면적비례를 냅니다. 면적비례. 그러니까 설치비는 사업 시행자하고 예정자가 같이 냈죠. 근데 관리비는 누가 낸다? 쓰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쓰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냅니까? 쓰는 사람이. 뭐에 비례했어? 면적이 비례하잖아. 아파트 관리비 면적이 비례하잖아. 그죠? 33평하고 24평하고 관리비가 같지는 않죠.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것은 후발 사업자인데, 그러니까 공동구를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할 때 비용을 안 낸 사람들, 내지는 나중에 쓰려고 하는 후발 사업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신을 쓰는데 LG가, 야, 우리 좀 쓰자. 조금만 쓰면 돼. 조금만. 우리 요 면적에서 한 줄만 쓰면 된다. 우리 좀 쓰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KT는 돈을 내놨거든요. 근데 LG는 돈을 안 냈어. SK하고. 쓰자고 해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쓰겠습니까? 허가 받고 써야 됩니까? 허가 받고.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요. 옛날에 어떤 아파트에 가면 이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전에 SK텔레콤을 썼거든요. 집에서 PC망을. 그리고 IPTV를 갖다가 SK 브로드밴드를 봤어. 이사를 갔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설치해달라고. 라고 하니까 그 소리 이야기가 그 아파트는 안 되는데요.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아파트는 KT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SK는 하게 되면 신문 공짜로 받듯이 자전거 주듯이 자전거하고 막 준다고 하는데 KT는 안 준다네. 근데 KT를 써야 되는 거야. 왜? 공동구 공사 들어갈 때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지. 그 간선시설하거든요. 나중에 주택법이 나와요. 그 간선시설 공사비를 갖다가 기간 사업망으로 걔들이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 독점을 써요, 독점. 요즘은 그런 게 다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옛날에는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사 갔는데 돈을 갖다 10만 원씩이나 더 준다고 하는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꿨어요. 바꾸고 싶은데 자 봅시다. 다 했는데요. 다 해버렸습니다. 아니 뭐 더 해달라는 표정인데 더 해줄게. 없어. 다 했어. 자 볼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자 한번 보세요. 같이 합시다. 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이 있다고. 설치정비계획 같이 합시다. 공법은 여러분 웬만하면 수업시간에 해결하고 끝냈어요. 집에 가면 공법 공부하지 말고 민법이나 개론 공부하세요. 동차 하시는 분들은. 2차 하시는 분들은 공법 공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은 제가 안개할 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수업시간에 제가 반복하면서 해결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그리고 책 덮으면 돼요. 생각 안 난다고? 어차피 공부해도 생각 안 나. 아이가? 맞잖아요. 어차피 공부해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긴 레이스, 아까 오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좀 긴 레이스, 6과목을 가져야 하는 분들은 조금 긴 레이스를 가지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뭔가 몰랐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몰라도 돼요. 내일 알아도 돼. 내일 몰라도 돼. 언젠가는 알아지겠지. 언젠가는 몰라도 돼, 안 돼? 돼.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만점 받는 시험 아닙니다. 16개를 틀려도 되는 시험이에요. 24개를 맞추는 시험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24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고요.
16개를 틀리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17개를 틀리면 괜찮아. 다른 데서 25개 맞추면 돼요. 20개를 틀리면 괜찮아. 다른 데서 좀 더 맞추면 돼.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제일 안 좋은지 압니까? 집착하는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듯이 상대평가로 내가 야를 지겨야지 내가 올라간다라는 형태의 파고들어가는 공부는 1년이면 충분한 게 아니고 폭망합니다. 우리 시험의 장점, 우리 시험은요, 배우는 과목을 제가 언급해 볼게요. 민법, 사법고시에서 치는 과목이에요. 사법시험, 법무사, 날라다니는 아들이 치는 과목입니다. 민법. 자, 사법시험에서 치는 민법하고 공인중개사 민법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 사법고시 103조가 공인중개사 103조하고 다르나? 어렵다고. 근데 사법고시로 공부하는 그 머리 좋은 아들은요, 민법을 어렵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어렵지. 그 아들은 왜 안 어렵겠어? 근데 걔들은 어렵다고 투덜 안 된다고. 왜?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자꾸 민법 하면요, 사회 과목을 알아요, 뭔가를 갖다가. 아까 그러잖아. 민법은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학문 이거는. 만법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렵죠. 공법 어렵지. 그죠? 도시혁신구이라는 걸 생전 지금 50년 만에, 4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 듣는데, 공동구란 말을 처음 듣는데 그게 어렵지. 공동구란 말을 모르는데 그 내용이 들어오겠어? 도시공개 시설이란 말을 모르는데 그 내용이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단계를 밟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등기 어려워? 어렵지. 법무사 시험에서 치는 과목인데 법무사 시험 메인 과목이 등기예요. 등기 어렵지. 세법 어렵지. 세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법인데. 개론 어렵지. 간평사 시험에서 치는 과목인데요. 지금 제가 뭔 말하느냐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국사사회 도덕이 아니에요. 국사사회 도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왜 쉽게 느끼냐면 초, 중, 고에서 했다고. 플라톤이 어쩌니 저쩌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니 저쩌니 막 하면서 막 외우고 까먹고 반복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충은 알아.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생판집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 자꾸 처음에 초장에 박살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매년 옵니다. 매년 지금 시기에 많이 와요. 왜냐면 열이가 하늘을 찌른다고. 책을 막 태워 마시겠다. 이런 큰일 난다. 태워 마시면 암 걸린다. 암. 천천히 배운 거 가지고 딱 단계별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걸 설치정비 개량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그쵸, 관리계획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시설이 되죠. 이걸 이제 진짜로 만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한단 말이 별게 아니고 예산을 투입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도시, 군, 계획, 그렇지. 시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면 되는데요. 이 도시공격 시설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설치를 못하고 이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 토지가 관리교로 결정돼 가지고 공원 부지가 돼요. 공원이 됐어요. 공원. 내 토지가 도로가 됐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걸 수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수용을 해주면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 끝납니다. 근데 수용을 안 해주고 방치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냐면 관리교로 결정 고시하고 나서 바로 내일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치가 되는데 방치되는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등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요, 장기간 내 토지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권리 침해가 올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침해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침해하면 안 돼, 침해할 수도 있어. 침해하면 뭘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 근데 옛날에 이거 보상 규정을 뒀다 안 뒀다? 안 뒀어요. 옛날에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권리 침해를 받는 일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내 재산권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되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하는 소송이 헌법소원이라는 소송을 청구합니다. 헌법소원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침해받은 기본권,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죠? 헌법재판소에다가 내 기본권 구제를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위헌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제도가 뭐가 있냐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인 상태에서 요 상태입니다. 즉 구속력이 발생했죠. 요 상태에서 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시설 사업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설치가 안 되고 방치가 되죠. 그죠? 즉 권리 침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권리 구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거든요. 권리 구제로서 지금 두고 있는 제도가 뭐가 있더라?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인 상태에서 매수청구권으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시설 사업으로 빠져나가느냐, 이게 이제 기로입니다. 그래서 요 시설인 파트는 지금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도시공객 시설은요, 좀 전에 정리했던 게 도시공객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론이 뭐냐면 설치할 때 관리규례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기준은 영어로 정한다.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리할 때는 국가가 하면 장애한다. 지자체가 하면 조례로 한다.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에서 특이한 내용으로서 광역시설을 배웠거든.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원칙적 기준을 따라간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이 안 되면 관할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면 법인이 할 수도 있다. 특이한 거 공동구를 배웠거든요. 공동구도 설치 관리인데 공동구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 사이즈가 돼야 되거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계획을 만들 때는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될 때 비용은 시행자하고 점용하는 사람이 같이 되는데, 점용하는 사람은 개별 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비용을 내면 되고, 설치가 되면 그죠? 위치나 장소 이런 것들을 개별 통지해 주는 것이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가 되고 나면 들어갈 시설은 들어가야 되는데 협의의 심의를 거쳐 들어가는 시설은 가스관하고 하수관이 들어.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해야지. 아무나 관리하면 테러의 대상이 된다. 관리비는 면적에 비례해서 쓰는 사람이 내면 된다. 그게 다 했다니까요. 다 배웠죠. 이제 이걸 배우는 건데, 권리 침해. 에 대한 권리 구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요 변화를 기반 시설에서 뭐로 도시공객 시설로 설치가 되면 사업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설치가 안 됐죠? 방치가 되면 뭐로 간다? 매수청구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봐봐. 이제 배운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총합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올림픽 대로를 너무 차가 밀리는 거예요. 대로가 아니고 올림픽 주차장이야. 올림픽 대로가 아니고 올림픽 주차장이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올림픽 대로를 지하로 뚫자. 서부간선도로를 너무 차가 밀리니까 지하로 뚫자.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뚫었죠, 지금. 지금 잘 빠집니다. 그래서 지하로 한번 뚫어 볼까? 라고 했어요. 언제? 그 서울시장이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갖다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 실제로 오가고 있어요, 지금. 두 개인데,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을 지하로 만들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자. 뭐 그런 거라든지. 그죠? 했어요. 이거 어디 들어와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계획이 들어와요. 관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산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근데 잡았어. 그 기본계획이 잡혔어.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대로가 지어야 되구나. 막 근처 집값들이 막 올라가진 않고 들썩이 되는 거예요. 에이, 시장 바뀌네. 무산. 시장이 바뀌었어. 무산. 시장이 이어받았어.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 진짜 할 거다라고 된 것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구체화시켜주는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죠?
구체적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장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진짜 한 대. 그래가지고 그냥 올림픽대로 지하라고 했거든요. 기초사를 하는 겁니다. 지하를 뚫어도 되는지. 조사해보니까요, 지하를 뚫는 순간에 한강의 물이 치고 돌아가지고 공사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는 얘기가 지하는 안 된다 이라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고가도로로 만들자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계산해봐. 지하로 뚫었을 때 수압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상으로 띄웠을 때 2층 고가도로로 만들었을 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한번 돌려봐봐. 그러니까 지상의 공사비가 더 싸더라. 그럼 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한다니까요. 그 다음 뭐야? 물어봐야지. 찬반 양론이 있고 막 싸우고 그럴까, 아이가. 그죠? 그러나서 뭡니까? 설치에 대한 안을 세운다고.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립니까? 결정하기 전에 뭐하고? 그래서 결정한 사람이 한다? 고시하고, 드디어 지형도면이 고시돼가지고, 진짜 어디인지 위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진짜 구체화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관리계획 구체화가 됐다는 것은 기본 계획은 방향만 잡는데 관리 계획은 진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게 지형도면까지 공개를 다 해버리니까 구체화되죠 이제. 자, 이렇게 구체화되니까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을 있다 없다? 있죠. 갑과 을은 자기 토지의 이만큼이 시설 부지로 편입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속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자, 그래서 합니다. 요 상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기반시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퐁당하면서 관리계획시설을 퐁당 거치는 순간에 뭐가 된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는데, 이걸 왜 구체화됐다,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냐면, 구체화됐잖아 벌써. 구속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요 흰색으로 빗금진 부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을은 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소유권은 내한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건물 지을 겁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라고 하니까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이제는. 허가 안 나와요. 언제부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구속력을 받거든. 허가 안 내줍니다, 이거. 저 구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속을. 그러니까 도시공획 시설이 되니까 진짜 구체화되고 행위자의 규제가 바로 따라 붙어버리죠. 근데 도시공획 시설인 상태에서 이걸 토지를 요만큼을 수용을 해주고 드디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뭘 한다고 이야기하고? 시설 사업 단계에 들어가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지하철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GTX A 노선, C 노선, B 노선 공사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공원 만들고 있죠. 학교 짓고 있죠. 하는 것들이, 그죠?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시설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면 되는데, 하는 얘기 시설론을 결정했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진짜 될 것 같다고. 근데, 에이, 돈이 없네. 이게 없어, 이게. 방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일정 기간의 방치는 어차피 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정 기간의 방치는 되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 자 감정이입을 해봐야 돼. 자, 나는 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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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갑이다. 했댔어요. 자, 토지 활용할 수 없어. 세금 됐죠?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세금은 내야 돼.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죠. 뭐도 많이 내야 돼?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니까. 뭐도 많이 내야 돼요? 의료보험. 각종 준조세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토지를 활용할 수는 없는데. 그게 장기간 이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침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근데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침해할 수 있죠. 공공복리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침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방치는 된단 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방치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복리 범위에서 된다고. 근데 이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권리를 침해하죠. 그럼 뭘 해줘야 된다? 권리 구제를 해줘야 돼요. 권리 구제.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헌법 23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1항. 재산권 행사 자유는 자유권을 보장해준대. 2항. 그 재산권 행사는 네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조문이냐면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헌법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딱 나와요. 23조 3항에 딱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근데 재산권을 지금 이게 뭐 한 겁니까? 수용한 겁니까? 사용한 겁니까? 뭐하고 있어요? 제한했죠. 제한하고 있잖아. 근데 헌법에는 보상하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보상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요 침해를 받은 소유자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내 재산권. 법령 생각해봐봐. 야, 헌법재판관. 너거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거든. 근데 세금은 내야 돼. 활용은 안 해줘. 활용은 못 해.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벌써 이렇게 참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거 내 기본권 침해한 거 아이가? 판단해도. 라고 하니까 헌재가 옛날에는 판단을 안 해줬어요, 이걸. 근데 언제 판단을 해주냐면요. 1999년에 판단을 해줍니다. 언제 한다고요? 99년에. 이 99년에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은 제가 없는데 그 시대상을 아셔야 돼요. 시대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알다시피 80년대를 거치잖아요. 그죠? 88 올림픽이 끝나잖아. 그죠? 90년대로 넘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군사정권을 끝나는 게 언제냐면 90년대 초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그때 처음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헌법재판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헌법기관인데 위헌법률 심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헌법재판소 모르는 분 없습니다. 탄핵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헌법소원도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그죠? 그걸 갖다가 최근에 있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1948년부터 있었어요. 48년. 우리나라 재헌절이 언제냐면요. 1948년 7월 17일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 그러니까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계속 있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헌법위원회, 그 다음에 그 판단기관이 대법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 기간은 계속 있었다니까요. 근데 활동을 했다 안 했다?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거의 못 했죠. 그 정치적 상해라는 건 여러분 알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활동을 언제 하면 90년대 합니다. 90년대. 그래가지고 99년에 지금은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위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게 아니고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국민들의 수준은요. 대졸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수준이. 완벽한 선진국이에요. 완벽한 선진국.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선진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99년에 헌재가 판단한다니까요. 지금부터 26년 전에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왜 이게 난리가 나냐면 이 시험이 잘 내는데 왜 난리가 나냐면 이전입니다. 이전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만들어냈다 안 만들어냈다.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냈겠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걸 많이 만들어냈다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75년인가 70 몇 년도에 그린벨트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봐봐. 여러분 토지 가지고 이 토지 그린벨트야. 말이 안 되네 갑자기. 여러분의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서 자 그린벨트가 됐어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본인의 토지가 그린벨트로 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니까 어떻게 했냐고. 화만 납니까? 내 재산권이 바로 규제를 받는데 그린벨트로 묶이는 순간에 토지를 1도 활용을 못해요.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팔려고 내놨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활용은 못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를 했다고. 즉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각종 내용들을 할 때
99년 이전입니다. 80년대는 더 심했고요. 70년대 더 심했겠죠. 할 때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성장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을 갖다 강요를 했다고요. 가만 가만히 좀 있어. 말하지 말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되죠, 그게.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게 되는 시절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그때는 태어나니까 집에 6명이 누워있는 시절이었는데. 아니, 60년대생, 70년대생은 태어나니까 방이 한 칸이라가 집에 6명이 누워있잖아. 지금은 태어나니까 내 혼자 아이가, 내 혼자. 태어나니까 집에 차가 있잖아.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때는 태어나니까 저걸 왜 낳았는지 막 구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그때는 딸하고 아들도 차이를 많이 뒀는데 지금은 그런 거 누구를 더 선호합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딸을.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 그래서 헌재가 99년에 드디어 판단을 해줘요. 위헌 판결을. 장기간 방치된 이런 토지에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위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헌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요거 위헌이니까, 근데 위헌인데 무효화 시켜버리면 99년도에 무효가 돼버리면 그 전에 도시공개시설 도로부지나 학교부지로 만들어난 것들이 있겠죠. 그 설치 아무것도 못해요. 보상 다 해줘야 돼. 근데 국가 예산이 그래 안 돼. 그래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빨리 법을 만들어라. 보상 규정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헌법 원문이 뭐냐면요. 들어봐봐요. 요거 듣고 나면 이 제도가 쉬워져요. 헌재 판결 주문입니다. 헌재 판결이 뭐라냐면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먹어 마칠 거예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이게 헌재 판결 주문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결 이유는 요 밑에 나와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위헌입니다. 위헌 판결을 하게 되면요, 차이는 흘러주세요. 위헌 판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죠? 위헌한 것은 위헌 이러면서 땅 하는 순간에 무효예요. 마지막 땅을 치는 순간에 무효. 보셨죠? 탄핵할 때 보셨죠? 땅 하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효. 근데 위헌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미 결정 고시한 시설들이 많겠지. 그걸 설치를 못한다고. 그걸 보상 다 해줘야 된다고. 근데 국가 예산이 그만큼 안 돼. 그래가지고 불합치 결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인데 지금 당장 위헌을 선언하지 않고 빨리 법을 바꾸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도를 효력은 유지시켜 줍니다. 그게 헌법 불합치입니다. 이거 결정했어요. 그게 이게 판결 주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못 정합니다.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누가 정해야 된다?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땡땡년에 입법을 합니다. 이걸 보면 돼요. 현재 주문을 봐봐야 돼. 몇 년이 지나야 돼? 지금 뭐 해야 돼? 돼. 헌재가 10년 했거든. 그러니까 국회에서 11년 할 필요 없잖아. 10년 하면 돼요. 9년 할 필요도 없겠죠. 10년 하면 돼요. 지목은요? 돼. 전담가소는 왜 아닌데? 그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겁니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10년이 지나도 돼, 안 돼? 돼! 괜찮다니까. 뭐 때문에 위헌해요?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헌해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뭘 두면? 그 보상 규정을 두면 합헌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그죠? 그게 보상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매수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매수청구권은 거기에서 유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 제도의 핵심을 내가 다 해버렸어요, 지금 벌써. 시험은 왜 자꾸 이 원리를 이야기하냐면 출제를 누가 하냐면요. 수험생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들이 출제해요.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진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까 모를까? 알겠지. 그럼 이 제도의 핵심을 낸다고. 이 제도의 핵심. 이 제도가 가지는 역할. 거기에 초점 맞추는 출제가 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책에 있는 거 내겠지는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제도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간. 그 근간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아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균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매춘권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그래서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상태에서 두 단계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공개 시스템 상태에서 이게 방치가 되면 뭐로 빠져나가고 권리구조로 빠져나가고 실제로 설치하면 뭘 한다고 해야 한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는 배웠고 다음 주에 야 두 개를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이스를 까는 쪽에다가 초점을 제가 많이 맞추는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강의를 듣고 나중에 뭐 하반기까지는 배우는데 중반부쯤 돼가지고 어떤 제도의 핵심,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지? 오늘도 시가와 조정구역, 저번주에 관리지역 이런 등등을 설명하면서 그 시험에 안 놉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위치가 어딘데 뭐 그 시험에 오겠습니까? 안 놉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올까요? 미쳤나? 절대로 안 냅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제도의 근간, 그 베이스를 알고 나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왜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이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공법은 전부 다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반부에도 혹시 어떤 제도가 그 제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기본 이론 강의를 돌려보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보고 다음 주에는 국회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치고 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